것은 개념 설명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 이상 4 이하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립 부등식을 풀라 하겠지. 시도를 하겠지. 틀렸다가 아니야. 시도를 하겠지. 그런데 이제 문제 제약 조건이 이 A가 어째 문제가 발생하지. 이쪽은 양수냐 음수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쪽은 6보다 크다 작다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범위를 나눠가지고 0보다 작다, 0부터 6까지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문제를 풀면 나오긴 할 겁니다. 알겠니? 근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알았니? 선택을 빨리 해야 돼, 이거를. 그렇게 풀기에는 지금, 원래 이제 x의 개수를 이거 나눠줘야 되는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다 하면, 얘를 이 정도까지는 좀, 요 정도까지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까지는 어려운 생각은 아니잖아. 그러지?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프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프 해석을 한다고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 괄수가 몇 개다? 1개부터 4개까지 나오게끔 해라, 이거지. 그러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는 상대적인 비율이 좀 맞아떨어져야 돼. 상대적인 비율이 맞아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6x 플러스 6이야. 기울기 한 1 정도에. 이게 힘들 수도 있어. 기울기가 3 이상이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대충 좀 그어놓고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얘가 6이고 11은 어느 정도 있냐? 이 정도 있겠죠. 지금 몇 가지 되냐 이렇게? 얘가 11, 얘가 11, 얘가 6x 플러스 6은 확실하잖아요. 누가 위에 있어야 돼? 얘가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이쪽이네, 이쪽. 이쪽. 그리고 하나는 누구냐면 AX를 이렇게 그릴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겠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데는 어디를 말하고 있어? AX가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사이란 말이 어디겠냐? 이 정도 그어 놓으면 사이 값이 요렇게 된다 이 말이지. 요놈의 무슨 좌표? X 좌표가 해가 되겠다 이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가 되겠다 이거지.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흐름 이해됐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정수가 4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그런다는 말은, 자 다시 11은 얘고 6x 플러스 6은 얘야. 요놈이 더 위에 있어야 돼 얘보다. 이쪽은 없어. 이쪽만 있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확실히 보인다는 말이야. 필요 없는 작업을 안 할 수 있다가 핵심이야 따지고 보면. 이 범위를 나눠서 풀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 꼭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지금 A가 지금 요 지점이 얼마냐면 요 지점이 5컴마네 5컴마. 이게 1컴마 5컴마가 아니지. 길게. 오씨 잘못 고 있어. 그림 완전 잘못 그렸어. 6x에 이거 완전 잘못 그렸어. 그림 완전 잘못 그렸다고. 지금 6이라며 얘가 6이라며 그래프가 아주 급하게 올라가.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요건 잘못 그렸고, 여튼간에 지금 요 파란색 그래프가 AX란 그래프가 지금 이 지점을 지나가면 해가 없어. 이 지점부터 해가 발생하겠지. 이 지점이면 해가 몇 개 있어? 1개 있겠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1개 있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구간이 발생하면서 정수들이 들어오겠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놓고 요 지점 찾고 요 지점 찾으면 요 지점의 x좌표, 요 지점의 x좌표를 찾으면
우리는 범위로 답을 찾을 수 있겠네. 엄마 이해됐지? 마무리하면 요 지점은 11이 돼야 되니까 알파가 지금 얼마야? 알파가 a분의 11 이게지? 지금 요거랑 연립을 했으니까 a분의 11 요 지점은 얘랑 연립을 했으니까 a분의 6분의 6 xr이 되겠지? 아니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해는 이렇게 나올 거다는 거네. 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몇 개 들어있어? 정수가 한 개부터 4개가 들어있더라 이 말이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니? A에 의미하는 것은 A는 정수 A의 값이니까 수를 하나씩 집어넣어가면서 풀라 이 소리가 된 거야. 정수를 하나씩 넣어라 이 말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정수가 한 개부터 4개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가 1을 넣게 되면 엄청 많이 들어가네. 1을 넣게 되면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겠네. 어쩔 수 없네 여기서부터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 현재는 좀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요. 알겠어?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 게 맞아. 현재 뭐가 있냐면 A가 정수라고 나왔으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개수 4개를 확인해야 된다. 됐죠? 다음 11번 이런 류의 문제는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네, 그러구나. 똑같은 문제야. 그래프를 그립니다. 다 알고 있는 그래프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야. 우리가 판단할 것은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요놈의 기울기가 2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돼.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몇 칸? 2칸. 여기가 A 여기가 A 플러스 2 너무 멀리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가 B 뭐 이렇게 나와야 해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기서부터까지 해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해가 10개 이상이라겠어. 10개 이상이라는 것은 올리다 보면 정수가 10개가 있을 것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B가 그 지점이 딱 10개가 되는 지점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몇 개야? 3개야. A가 지금 정수 아니야? A는 정수니까 3개야. 그러면 10개가 들어오려면 오른쪽에 3개 대칭이니까 그럼 9개. 그러면 오른쪽에 하나 더 들어와야 되겠네. 4개. 그럼 11개부터 떨어지네. 대칭적으로 있을 거니까. 됐니? 그럼 오른쪽에 몇 개가 더 들어와야 돼? 4개가 더 들어와야 돼. 4개가 더 들어와야 돼. 그럼 요 칸이 몇 칸이야? 4칸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 칸이야? 8칸이 되겠지. 이해되니까? 요놈이 얼마입니까? A 넣으면 2인가요? A 넣으면 2야. 결론적으로 얼마야? B는 뭐보다 크다? 2 더하기 8보다 크다. 이렇게 떨어지네요. 끝. 17번. 저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이거에 대하여 요거는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양의 실근. 하나는 음의 실근. 또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양의 실근. 자,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실근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풀라는 내용이야. 알겠어? 방정식을 푸는데
절대값이 표현이 돼 있어. 실근만 얘기할 거야. 방정식을 푸는데 절대값이 있어. 실근만 얘기할 거라고. 알았니? 그러면 실수라는 말이 지금 얘의 절대값에서도 있고 문제에서도 있다는 말은 여러분 그래프로 해결하라는 소리고,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의 개수 문제잖아. 조건 자체가 개수잖아. 그러지?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의 범위가 나왔다. 실근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프로 풀어야 돼요. 얘를 어떻게 정리해?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는 놈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술이에요. 내가 그릴 수 있는 놈으로 두 개 다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한 개는 아주 쉽고 한 개는 약간 불편하게. 알겠지? 왜 특징이 뭐야? 기울기가 정해졌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 말이 되겠지? 끝났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돼. 가운데 그래프. 너희들이 그래프로 문제를 풀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빨리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겠지. 식 나오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내가 이렇게 그리겠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 문제는 방정식에서는 지금 요렇게 넘길 올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실근, 양근 하나, 양근 두 개, 실근의 개수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고, 쭉쭉쭉 올리다 보면 지금 이제 음근 하나, 양근 두 개, 더 올리다 보면 음근 두 개, 양근 두 개, 더 올리다 보면 음근일 거야. 그러겠지?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양근 하나. 개수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0개 이렇게 될 거고. 이 문제는 뭐야 지금? 서로 다른 음실근 하나랑 양의실근 두 개. 뭐야 이거네. 끝. 여가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그럼 식 나왔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구하여라. 그러면 요 지점 구하고 요 지점 구하라 이 말이지. 요 지점은 요 놈과 연립을 하면 마이너스 1하고 요 지점 구할 거고, 요거는 뒤집어진 놈과 연립하면 마이너스 1하고 요 놈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는 요점 둘 다 구하라 이 소리가 되겠네. 나머지 연산은 가야 됩니다. 17번 22번 자, 우리가 부등식이 좀 힘든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힘든 거야? 일단 부호 때문에 힘든 거야. 나누기, 곱하기, 부호. 알겠어? 최대한 나누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아. 최대한 나누기를 하지 말아 그냥.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분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양수, 음수를 분리해야 돼. 0보다 크다.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니까 a는 0이 안 돼야 되고요. 0보다 큰데 사이범위야. 왜 그러겠어? a가 음수였단 소리야. a가 음수이고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분의 합 마이너스 2이고 b가 2a이고 두분의 곱 a분의 c가 마이너스 3이야. c는 마이너스 3a야. 그럼 이 식 대신에 bc 대신에 다 a로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뭘로 나눈 거야? 뭘로 나눈 거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a로 나눈 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a로 나눈 거야. 마이너스 a로 나눈 겁니다. 양수 a로 나눈 거야. 이해되니? 양수 a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눈 거야.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이거 풀면 되겠지? 얘도 그냥 요 그래프 알면 바로 가도 돼. 이 그래프 알면 바로 가도 돼. 너희들이 풀면 돼. 알았어?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왼쪽 그래프 알고 오른쪽 그래프 알잖아요. 왼쪽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오른쪽 그래프는 3, 마이너스 4 비율이 좀 중요하겠네. 3, 마이너스 4 됐어요? 3칸 4칸이면 이런 식 정도 지나네. 이렇게 이 정도 지나네. 이 정도 지나네요. 그래서 누가 더 커? 요놈이 더 커. 여기를 말하고 있네요. 길이 똑같아. 요 지점 알아내면 되는데 요 지점은 지금 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가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기울기가 1이니까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니? 어떻게 푼지 알겠니? 기울기가 1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연산해야 돼. 이게 어떤 쪽 그래프인지를 알아야 연산을 빨리 할 거 아니야. 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그런 게 빨리 보일 겁니다. 31번도 똑같습니다. 아까 문제와 똑같아. 뭔 문제야? 얘에 대한 방정식이지. 요걸 통해서 fx를 일단 구하고 얘를 어떻게 볼 거야? 얘를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얘만 그릴 줄 알면 되겠지. 얘 어떻게 그려? 절대값 x, f의 절대값 x 오른쪽 그려가지고 대칭시키는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나올 거야. 거기에 기울기 2니까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조심할 점은 이런 부분이잖아. 이런 부분 접선의 위치 그러겠지. 우리는 좀 알고 가라 이 말이야. 접선의 위치는, 접점의 위치는 원래 안 그러면 식은 다 판별식으로 풀어야 돼. 식은 다 판별식인데 요 기울기가 2가 되면 축에서 거리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다고. 우리가 미분한 사람들은 그거 이용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x제곱만 선생님이 외워라 했잖아요. 요거 미분하면 2x가 되고 여기다가 2를 넣게 되면 기울기가 2가 된다고. 알겠니? 그 뜻이 무슨 뜻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다 이 말이에요. 축에서. 그걸 알고 가면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이 접하는 게 먼저인지 요점 지나는 게 먼저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서술형에서는 판별식에서 확인 작업을 해줘야 되고 서술형이 아닐 때는 굳이 우리가 판단을 안 해도 된다고. 확인을 뭐 미분으로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라 이 말이야. 알겠니? 다 나중에 다 미분을 푸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사실이 아니야. 알겠니?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거지. 뭘로 좀 판단한다? 최고차항 계수로 판단할 거라고 해. 아는 사람들은 ax 제곱도 해결할 수 있잖아. 2ax고 이 x가 의미하는 게 축에서 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기울기 값이야. 양수는 오른쪽, 음수는 반대쪽으로 해. 양수 음수 모르면 판별식 써. 쓰는데 선생님 뭐라 했어? 요거는 판단이라고. 아 이게 접점이 먼저인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선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데 이 곡선을 잘 못 그려. 이 곡선이 대부분 개판이야. 생각보다는 개판이야. 이쪽 부분 그나마 잘 그리거든.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잘 안 돼. 접점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접점 구해야 되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알겠니? 평상시에 너희들이 풀 때 아 접점 위치는 얼마다는 생각을 하고 판별식을 쓰더라서 그리고 확인 작업이 되면서 그러면 판별식이 쓰기 귀찮아지거든 사실. 알겠니? 고1 넘어가면 판별식 잘 안 쓰니까 크게 관계는 없어요. 알겠니? 다음 34번 두 가지지. 임의의 x에 대해서 이거,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이거 두 가지 생겼나 이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의의 x에 대해서 fx가 gx란 말은 여기에 하고 여기에다가 같은 x를 넣었다 이 말이야.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 x2라는 것은 다른 값을 넣었다 이 말이지. 다른 값을 넣어도 된다는 말이야 사실. 얘는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f가 무조건 커야 돼. 똑같은 조건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누가 더 빨리 가냐 이 말이지. 똑같은 조건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둘 다 달리기를 해서 둘 다 수영을 했어. 누가 더 빨리 가냐 이 말이지. 얘는 달라. 다른 걸 집어넣었어. 얘는 수영해서 가고 얘는 달려갔어. 얘가 더 빨라. 그럴 수 있잖아. 그러잖아. 이해되니 지금? 얘는 비행기를 타고 갔어. 얘는 수영을 했어. 얘가 더 빠르다고. 그럴 거잖아. 수영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잖아. 비행기보다. 그 말이야 했듯이. 얘가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얘보다 더 빨라. 요놈의 최소값은 요놈의 최대값보다 크다는 소리야.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그래프의 내용은 지금 그림이 지금 2차 함수니까 다른 그래프 나중에 그리면 첫 번째 그림은 느낌상은 이러한 느낌을 그립니다. 이거지.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두 번째 그림은 요놈의 최소값이 요놈의 최대값보다 크다고 그려야 되고 첫 번째 그림은 어떤 놈을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위에만 있으면 돼. 얘가 이렇게 돼도 되긴 해. 관계없다 이거지. 이 정도 어떤 거 상관없어. 밑에만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거지. 똑같은 값을 넣을 거니까. 얘는 다른 값을 넣어도 되니까 요놈의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45번)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다른 말이 있냐 없냐야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할 때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m하고 n은 실수해서 봐라 이 말이야. m하고 n은 실수해서 봐라 이거지.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고 얘가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고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직선이 들어가 있어. 뭐야? 엄청 많잖아. 말이 안 되겠지. 되니? 지금 집 엄청 많아. 그러면 두 개의 곡선이 위치 관계를 판단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식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실은 위치 관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식이 정확히 나왔으니까 위치 관계는 정해져 있어요. 이 그래프의 관계는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접한다. 세 번째로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이지. 근데 아까 이건 말이 안 됐잖아. 그럼 얘는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직선이. 요것도 말이 안 돼. 요것밖에 없어. 요것밖에 없다고. 됐니? 그래서 위치 관계를 판단하면 우리는 두 개가 접한다는 사실을 알고 요 점을 구할 수 있어. 식으로 해. 그런데 여기가 얼마니? 여기가 얼마야? 아래를 볼록 2분의 1이잖아. 여기가 얼마니? 여기가 2분의 5잖아. 됐니? 요 점은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 말이지. 똑같습니다. 폭이 똑같아. 2분의 3일 거야. 계산해보면 2분의 3 나와. 2분의 3 나왔으니까 요 점의 기울기가 얼마냐? 여기서 여기 몇 칸 떨어져서? 한 칸 떨어졌잖아. 여기서 여기 한 칸 떨어졌잖아. 기울기는 2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 요놈 대입하면 y좌표 나올 것이고 기울기는 2다. 이런 식으로 빨리 풀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고 있으면. 알겠니? 이게 뭐 답을 찾으라면 이렇게 그냥 끝낼 거고 서술형 하려면 풀이를 써야지. 뭐 위치 관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위치 관계 알아내면서 이 접점의 좌표 알아내고 그리고 m이라 넣고 판별식 써서 풀 거라고. 이해됐지? 연산을 2번 해야 돼. 위치 관계 알아내고 판별식 써서 기울기 알아내고. 근데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지. 상황을 알고 있으면 쉽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연습할 때도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이 쉬워져.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더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면 이런 과정들이 연산이 쉬워져야 돼.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8번.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의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식이 복잡합니다, 지금. 아까는 내가 두 개를 분리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지. 식을 봤을 때 이렇게 분리를 했단 말이야. 분리한 이유가 있어. 그래프가 쉽게 그린다, 쉽게 그린다. 그렇게 분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얘는 쉽게 보이는데 얘가 복잡하게 보여. 그리고 그 와중에 절대값까지 있어. 절대값이 있으면서 식이 복잡한 문제는 무조건 0점 분리를 시켜야 돼. 얘가 양수일 때와 얘가 음수일 때를 분리를 시켜서 식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f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얘를 이용할 거고 fx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얘를 이용할 거다.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요. 그럼 f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그대로 나와. 오른쪽은 그대로고 음수에서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이해되네? 그럼 fx가 양수인 부분은 이 그림을 그릴 거고 이 그림 어떻게 그려? fx에다가 마이너스 뒤집어서 4분의 3배를 했다는 것은 조금 줄어들었어. 이 뜻이야. fx가 음수인 거는 fx를 뒤집어서 그렸어. 4분의 5배를 했다는 것은 약간 커졌어. 이런 뜻이야. 누굴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커졌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fx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플러스 3, 마이너스 3, 1. 이런 그래프라고. fx가 양수인 부분은 양수인 이 부분 쪽에서는 원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영역으로는 이 부분 쪽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3x 4분의 3 fx를 그려라 이거지. 뒤집어서 약간 지금 4분의 3 요 정도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상황만 판단할 거니까 이렇게 그렸다 이 말이고 조금 더 과하긴 하긴 한데 fx가 음수인 이 부분 이 영역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뒤집어서 4분의 5만큼 그려라. 좀 더 많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되겠지. 이 그래프 모양이 왼쪽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이 범위 내에서는 이 그래프,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왼쪽 그래프가 나온 거라고 해. 그리고 얘는 1,0을 지나는 직선. 뭐 이 정도의 느낌이겠네. 이쪽도 있고 사실 이쪽도 있을 건데 문제 조건을 m을 양수라 지정을 해줬어요. 이게 이쪽 나오면 꽤 어려워진 문제가 됩니다. 이쪽 나와버리면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몇 개가 있어야 돼? 해가 정수가 7개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개, 6개, 7개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5가 여가 있어야 되고 좀 fx가 더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5개니까 마이너스 5까지 들어가고 마이너스 6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어디 있다? 이 식에다가 넣겠지 이 식. 이 식이 요놈이지 요놈. 요놈에다가 얼마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5를 넣게 되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고 등호는 있어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5는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을 넣게 되면 요놈이 더 크고 직선이 더 위에 있고 크다 작다 판단 되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가 쉽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다음. 자, 54번은 답이 오답이 나왔고요. 사실 질문이 좀 별로야. 이 내용인데 질문이 별로야. 54번에 보면은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이 나와라고 했는데 얘는 0 또는 2이고 지금 질문 자체가 지금 요 놈을 구하는 과정인데 질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알았니? 0 또는 2 사이에 실근이 한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요 말을 해야 되는데 한근은 0 또는 2이고 이 말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일단. 알겠니? 그러면 문제를 다시 써줘야 돼. 다시. 요거의 해를 구하는 중이다. 여기까지부터 말이 나와야 돼. 요거의 해를 구하는 중이다. 그리고 0, 2를 1이 집어넣어야 돼.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 알겠니? 이 문제는 별로야. 그래서 풀이 답도 지금 서술이 잘못되어 있을 거라고. 조금 확인해 보세요. 다 비슷한 문제야. 근처의 문제는.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x가 지정된 범위입니다. 지정된 범위에서의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갖지 않도록 요런 해라고 문제라고 해. 그러면 일정 범위 내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그래프 문제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다 이거지. 왜? 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프 잘 못 그려. 그러면 요놈을 다시 해석을 해야 돼. 재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요놈을 x제곱 마이너스 4x는 m2x 마이너스 9로 바꾸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요 범위 사이에서 실근 교점을 갖도록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이 주변에 있는 문제가 다 이런 문제야. x제곱 마이너스 4x를 우리는 어떻게 그릴 거야? 2부터 6까지만 그릴 거야. 왜? 저 학원 가야 돼요. 근데 이거 하긴 했어요. 놔두고 봐. 네. 놔두고 그랬다 걸려. 여기 나와요? 이따 시험지 갖고 오고 해. 네. 요 그래프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겠다? 2부터 6까지만 보겠다. 2부터 6까지만 보겠다. 다른 데 안 보고 여기만 보겠다. 됐지? 이 그래프를 그린 거고 얘가 4고요. 얘는 2분의 9, 4.5, 0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가지고 얘를 어쩌겠다? 돌려보겠다 이 말이겠지. 이해되니? 돌려야 돼. 돌려야 돼. 그냥 끝점 그거 가지고 답 쓰면 안 돼. 왜 돌려야 되냐면 돌릴 때 어디서부터 항상 돌리냐면 여기서부터 돌려야 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그러면 교점이 현재 있어. 계속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접할 때 사라졌어. 접할 때부터 없어. 접할 때부터 없어. 그리고 오른쪽은 잘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은 접할 때가 먼저인지 저 끝점이 먼저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접하는 상황을 구해 봐야 되겠네. 그리고 접하든 끝점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다 해가 있어. 다시 말해서 얘 알파보다는 더 작고 베타보다는 더 크다라고 해이 나올 거야. 해가 그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해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등호가 다 있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작거나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지금 답을. 알겠니? 근데 x가 아니라 m이죠.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m이 그나마 양수야. 2m이긴 한데 기울기가 m이 음수면 뒤집어집니다. 반대로 됩니다. m이 음수이면 이쪽이 양수가 되고 이쪽이 둘 다 양수긴 한데 현재는 요놈도 양수고 요놈도 양수야. 양수 뭐 1보다 작다. m은 뭐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되니?
근데 이렇게 답을 써야 될 것을 M을 지정을 해주면서 문제를 약간 달리 해준 거라고.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나중 답을 쓰기 위한 거고 요걸 뽑는 게 중요하겠지. 그럼 우리는 접하는 상황을 구하다 보면 왼쪽은 당연히 접하는 상황 나오니까 왼쪽 이용할 수 있고 오른쪽은 접점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니? 할 수 있겠니? 됐습니까? 보통은 접선을 대부분 하게 돼 있어. 이 함수 형태는. 왜냐하면 한쪽은 무조건 접선이 무조건 걸려. 얘는 문제는 양쪽 다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알겠니? 그래서 55번 여 근처에 있는 문제는 싹 그렇게 풀란 소리야. 대부분. 56번도 그리고 57번은 좀 다르고. 그 앞에 문제도 오고 왼쪽 문제 54번도 그렇게 풀 거고. 53번도 아마 그렇게는 안 풀 것 같은데 그 근처는 문제는 다 그렇게 풀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문제 오답하시고 스텝 3 질문 받으면 될까요? 음. 35번. 스텝 3도 쉬운 것들은 좀 쉬워해. 알겠어요? 스텝 3는 이 정도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싶은 것은 넘어가도 관계없어. 다 풀었겠지만 이거는 좀 풀어봐야겠다 이런 문제만 풀면 돼. 35번.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스텝 1에 좀 몇 문제 있을 것이고 스텝 2에 스텝 1하고 2를 분리했는데 2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끝값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35번은 좀 쉬울 수도 있어. 작다는 어떻게 돼? 사이범위. 작다는 어떻게 해? 사이범위. 쉽지는 않겠네요. 요즘은 양쪽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위에는 이렇게 적어. 우리가 사이범위인데 마이너스 9하고 a제곱 마이너스 6의 사이범위라 생각하고 우린 적으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해. 밑에도 어떻게 돼? 2a하고 2a 마이너스 16의 사이범위인데 얘는 확실하네. 확실하잖아 이거는. 이래 됐네. 그리고 여기가 몇 칸이야? 16칸. 16칸.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고 얘는 아직은 몰라. 얘는 몰라. 근데 얘가 더 클 것 같아 지금. 식 보면 6, 9니까 얘가 항상 크거나 같을 것 같아. 그럼 얘도 정해졌다. 이 정도 판단해도 되겠지. 이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 문제가 더 어렵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그래서 얘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고 얘는 쉬운 문제 그나마. 얘가 지정이 안 됐을 때가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그랬을 때 실수 x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단 말은 요놈이 이렇게 갔거나 요놈이 이렇게 갔거나 끝. 실수 x가 오직 하나에 이것도 쉬운 문제. 실수 x는 하나는 정수 x 하나가 어려워. 알았니? 정수 x 하나가 어렵고 실수 x 하나는 쉬워해? 질문 한 사람 넘어가 되겠냐? 되겠어? 다음. 요 문제 풀었으니까 그러면은 뭐 보이는데 한번 해줄게요. 요 문제가 쉽고 어렵고 쉽고 요 문제가 더 어려울 거야.
이것도 쉽나? a가 2보다 크니까 쉽나? 이보다 작은 것이 더 어려운데. 스텝 2에 문제 사라졌나? 가장 유사한 문제는 요 문제 같은데. 요거가 위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서 하나는 a 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 지정됐네. x는 마이너스 3이고 a 제곱. 지정되면 그나마 쉬워요. 밑에는 플러스 a 마이너스 9. 이게 마이너스 a랑 9네요. 됐습니까? 얘는 지정이 안 됐네. 근데 0보다 크다가 되니까 밑에가 위에가 틀렸네. 얘는 마이너스 3부터 a 제곱까지고, 얘는 0보다 크다니까 a가 바깥범위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a 제곱보다 작다. x가 얘랑 얘의 사이 범위다 이거죠.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사이 범위인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힌트가 하나 있네.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생각할 거고 9하고 비교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작다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보통 많이 써. 알겠니?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 어려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우리가 범위가 수로 안 나오고 이렇게 문자로 나왔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럼 얘를 뭐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거야. x는 a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문자가 헷갈려. 문자가 헷갈릴 거라고 해.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 a를 x로 보면 되고 y를 x를 y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요놈은 y의 개수 이렇게 가면 돼. 어떻게 볼 줄 알겠니? 헷갈리면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해.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필요한 선은 x는 3이 필요하고요. x는 3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3이 필요하고요. 이게 A축이고 이게 X축이야. 그게 헷갈리니까 요놈을 X, Y로 바꿔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어떤 이해되니? 나는 볼 수 있으면 이렇게 가야 돼. 원래는 그냥 검정색으로 푸는 게 맞아요. X는 마이너스 3을 내가 그렸습니다. X는 A제곱을 내가 그렸어요. 사이 범위는 어떤 말이냐면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많아 아직은. 두 번째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이렇게 생겼어. X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고
색깔이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 해줄게요. 마이너스 A가 하나는 얼마고? 9고. 그림이 잘 안 나오겠네. 왜냐면 이 교점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1이야 지금. 이해되니?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 나온 조건이 정수거든. 직관적인 판단이 좀 가능해야 점을 찍는데 좀 빨라진다고. 그래,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얘고, 하나는 9야. 9는 저 위쪽에 있겠네요. 하나는 9. 얘는 어떤 범위? 바깥 범위. 노란색은 사이 범위. 이런 뜻이야. 초록색은 바깥 범위. 되니? 그러면 공통 범위라고 보여지는 데를 칠해보면 공통 범위 여기입니다. 여기. 노란색은 사이 범위, 초록색은 바깥 범위. 여기. 요렇게가 되는 거야. 요거의 해가 요렇게 된다고 지금. 알겠어? 그럼 무슨 뜻이냐? A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A가 결정이 안 됐잖아. A가 달라짐으로 A가 이쪽부터 올 거 아니야. A가 이렇게 달라질 때 이 색칠된 부분의 영역과 만나는 부분이 X가 해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X가 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저 위에까지 가 X의 해가 돼. 그럼 정수가 아주 많겠지. 이해되니? 정수가 아주 많아. 그래서 문제는 아마 여기 이 지점, 이쪽 지점에서 질문만 나올 거야고. 뭔 말인지 알겠니? A가 달라짐으로, 그래서 A가 달라짐으로 뭐 여기 해도 여기도 아주 많아. 꽤 많을 거야. 꽤 많아. 이렇게 되면 몇 개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A가 얼마냐? 여기 얼마냐면 A가 여기가 11이었나? 11? 얘가 11이었나요?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요 값이 루트 11이 되겠죠. 루트 11이 될 때 여가 11이고 여 길이는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11이죠. 여 위치는 11이고 이 위치는 루트 1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등호 있었어 없었어? 등호 다 없어. 경계는 다 빠지는 거야. 경계는 빠지니까 얘는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니까 여가 루트 11이니까 3점 얼마? 여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 정수는 몇 개 있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6개가 있는 거라고 이제. 이해되니? 이게 아마 질문이 6개보다 작게 나올 거라고. 안 그러면 더 많게 나오면 좀씩 가면 확 늘어날 거야. 여기서 확 늘어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러한 질문일 거라고. 이때 하나가 나올 것이고 이때 여기에 경계가 나오겠지. 좀 비율적인, 여기는 좌표가 얼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좌표 교점. 얘가 마이너스 1,1이라고. 이때가 A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얘가 지금 얼마고? 1이고 Y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 해가 몇 개냐? 개수 셀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여기 교점이 얼마냐면 여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야. 비율이 안 맞습니다 지금.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될 때 개수가 이제 사라질 거. 얘가 지금 루트 11이었으니까 얘가 3보다는 조금 큰 수 맞네. 이거는 맞네. 그러겠지? 그리고 오른쪽 빠지면 이쪽에 이제 정수회가 생길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얘를 그려놔야 빨리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얘를 만족시킨 정수 x의 개수를 n은 그때의 a의 최대값을 fn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소. f0은 루트 10이냐? f0이 뭐야? f0이 뭔 말이야 지금? 그때의 a의 최대값을 fn.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n일 때. n은 정수의 개수. 그때 a의 최대값. 됐니? 이 개수가 지금 연계된 데를 찾아라 이 말이지. 개수가 연계가 되는 정수 x의 개수가 연계가 되는 데를 찾아라. 정수 x에 연계되는 개수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정도부터 연계가 될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정수니까. 그러고 나서 연계하다가 여기도 연계지. 여기도 연계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약간 벗어나면 한계가 무조건 떨어지기. 11이 떨어지. 11 안 떨어지네. 경계 포함하지 않은지. 여기가 11이긴 한데 11이 아니라 9였네요. 이런 그럼 잘못 그렸네. 9였어. 얘가 9였다는 말은 계산 잘못했네 아까. 얘가 9였다는 말은 얘가 3이 되겠네. 얘가 9였다는 말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여기가 3이라고. 그럼 여기가 요거는 맞게 그려야지. 이건 맞게 그려야지. 이해되니? 여가 y가 9면 x가 3일 거 아니야. x가 3이면 x가 9이면 a가 3일 거 아니야. 이게 a 제곱이니까. 됐니? 그러면 개수가 연계인 것은 다시 가면 이때부터 연계라고 지금. a가 얼마일 때부터냐면 2일 때부터. 경계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정수가 없어. 여기에 정수가 없다고. 됐니? 그리고 계속 없다가 3이 되면 없고 그 다음 올라갈 때 생길 때까지야. 그 다음 올라갈 때 생길 때까지라고. 됐니? 그러면 누가 생길 거야? 9는 안 생겼고 얼마가 최초로 생길 거냐면 10이라는 놈이 최초로 생길 거라고. 여기 10이라는 놈이 생길 거라고. 최초로. 처음으로 생겼다면 이 10이 되는 순간 여기는 얼마였다? 루트 10이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루트 10이 되면 한계가 떼지는 건 아니야. 한계가 되기 전이지. 바로 전이지. 0개일 때네 이때가. 루트 10일 때까지 0이죠. 최대값 루트 10이다 이거지. 이 문제를 풀 때 루트 10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 이렇게 안 풀면 사실 이 문제 풀기 힘듭니다. 알겠니? 흐름 이해됐어? 그러면 fn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 뭔 말이야? fn이 정수가 되기 위해. fn은 정수가 당연히 되는데. fn은 뭐였어? fn은 실수 a의 최대값. 얘는 fn에 지정이 될 거고 최대값이 a잖아. a는 원래 실수였는데 그 a 실수가 정수가 돼. a가 정수가 돼야 돼요. a가 정수가 되게끔 하는 n의 최소값은 5냐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얘를 움직이다 보면 fn이 정수? a가 정수여야 되지. a가 정수.
FA 정수라는 것은 이거의 최대값이 정수가 돼야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이런 소리야. 아빠 F0이 루트 10이었잖아. 연계가 되는 최대값은 루트 10이었다고. 그럼 한 개가 되는 최대값도 있을 거 아니야. 두 개가 되는 최대값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세 개가 되는 최대값도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알겠어? 근데 그 A 값들을 다 구해다 보니까 A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풀기가 까다로울 거 아니야 지금 생각 봐도. 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아주 까다롭고 요 해석을 해야 조금 그래도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요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됐어요? 우리가 다 과정 다 끝나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그때 설명을 할게요. 시험 한 2주 전에나.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알았어요? 한번 연습을 할 거예요. 다른 거 잘 되면. 요거에 대한 해석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면 훨씬 더 빨리 해석이 된다. 요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사실 이 문제는 이 방법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방법 아니면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알겠죠? 한 개 해봅시다. 한 개 해봅시다. 한 개 찾아볼게. 한 개. 0개 찾았으니까 한 개는 찾을 수 있어. 0 위치에서 0 위치를 약간 벗어나면 한 개가 되겠지. 그러지? 자, 여기가 지금 요거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면 한 개가 되겠지, 일단. 그러면 2개 전에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최대값이니까 무조건 여가 있네, 그러면 값이.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지. 왜냐면 A의 최대값이니까. 0개가 여기 있으면 한 개도 여기가 있고 2개, 3개, 4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네. 뭐라 해석했으니까 여기다가 루트 11, 루트 12, 루트 16까지 가면 되네. 루트 16이 됐다는 소리는 16은 안 들어갔다는 소리지. 루트 16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랬지? 루트 16 뭐가 됐을 때? 16이 걸렸을 때. 일단 갔다가 와. 얘가 16이 됐을 때니까 몇 개냐면 10부터 15까지 6개가 됐을 때. 정수의 개수가 n이 정수의 개수가 6개가 됐을 때 루트 16이다고 a가. 그래서 정수가 되는 n의 값은 최소값은 5가 아니라 4다 이 말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50 이하의 n에 대해서 50 이하의 n에 대해서 fn이 정수가 되기 위한 모든 n의 값의 합은 86이냐 계산 되겠네. 이쪽만 보면 될 거니까. a의 최대값이니까 이쪽이 다 있어. 근데 몇 개 있어야 돼? n이 50 이하라겠으니까 50까지 가봐야겠네. 50 이하라겠으니까 50개가 되려면 얘가 얼마까지 돼야 돼? 60이라는 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지. 50개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니? 근데 10부터 이거 틀렸다 아까. 틀렸다. 다시. 아까는 10부터 가면 안 되고 9부터 가야 돼. 9부터 15 거니까 6개가 됐어 아까. 개수는 잘못됐어. 그렇지? 그럼 여가 9부터 가야 되니까 60이면 딱 50개네. 60이 되면 60이 됐을 때 A 값은 얼마가 돼? 60이 됐을 때 A 값은 얼마가 될 거야? 60이 됐을 때 루트 6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정수가 되는 수만 따져주면 되겠네. 그러면 4, 5, 6, 7 여기까지 되네. n의 값의 합은 모든 n의 값의 합. fn이 정수가 되기 위한 n의 값이야. n은 뭐였어? 개수였지. n은 정수의 개수였어. 거꾸로 가야 돼 지금. 얘를 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루트 16일 때는 몇 개냐? 이 말이잖아. 루트 16일 때는 루트 16일 때 얼마를 빼야 돼? 9를 빼야 돼. 이 수에서 9를 빼야 된다고.
루트 16에서 25에서 36에서 49에서 다 얼마를 빼야 돼? 다 9를 빼야 된다고요. 그게 이때 요 값이 n이라고요. 개수니까 n은 정수의 개수. 됐죠? 그래서 7, 16, 27, 40 이런 문제는 답이 맞아야 되는데 86이래요. 70, 89가 되네. 90이 되네? 90? 답이 맞을 것 같은데 답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웬만하면 디귿 같은 문제는 참이 돼야 되는데 거짓이 되면 안 되는데요. 아니다 틀렸다. 이 라인 안 들어가네. 이 라인 9가 안 들어가. 9가 안 들어가. 요 라인 안 들어가. 그럼 여기서 4를 빼줘야 돼요. 9를 빼는 게 아니라 10을 빼줘야 돼. 됐니? 그래서 84가 되네요. 아이, 그래 틀렸네. 몇 번이야? 3번이야? (10을) 빼면 6, 15, 26, 39. 맞네? 아까 연산이 왜 틀렸어? 맞네. 86이 맞아. 연산 선생님 잘못했어요. 연산을 잘못했어요. 86. 됐지? 86개가 맞아 떨어졌다 이거지. 봐봐, 이 문제를 봐봐. 이게 이 문제 하나를 풀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못 풀 것 같아. 잘 집어넣어가면서 우리가 일일이 해볼 수가 없단 말이지. 오케이. 까지.